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입니다. 머리 아프시죠? 네. 조금 시켜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예. 변호사 수임료라는 뭐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진짜 뭐 후보님 전문적으로 제가 그냥 여쭤봅니다. 무슨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로펌에서 그렇게 정관예우로 고연봉을 주고 하면 그 돈은 로펌에서 어디서 나오죠? 각종 수입에서. 그러니까 그 수입이라는 거는 소송을 원하는 분들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소송 수임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수임료가 높다는 얘기겠죠? 수임료하고 고문료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렇게 높다는 얘기로밖에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양질의 그 법률 서비스 이런 게 로펌에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좋은 서비스를 받는데 로펌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국가 공인 자격사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인 중개사. 이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사도 이렇게 좀 정부가 합리적인 선을 좀 정해주면 국민들이 정말 부담 안 되게 이렇게 고액으로 수임료를 주지 않아도 저도 가까이 그런 분 많거든요. 뭐 로펌 큰 데에 좀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가겠더라.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용의는 없나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세금이 한 40%, 40내지 45% 될 겁니다.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 예를 들어서 수임료 1억을 받지만은 그 문제는 대부분 똑같다고 봐야죠. 종합소득세 내는 분들은 또 회사 경영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경영비라는 것도 너무 지금 고문이나 이래 참 고위직들 데리고 오면서 너무 고연봉 주니까 당연히 높게 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죠? 그렇게 사슬고리가 엮여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좀 정해주면 국민들로 하여금 좋은 일 잘하는 로펌에도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다면 그죠? 한번 연구 한번 해봐 주시죠. 근데 그거는 좀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은 없으시죠. 같은 법조계 출시라서 그러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 조금 감각적으로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국가 공인 자격사는 대부분 있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렇죠. 혹시 요즘 7번 방에 뭐 선물이나 영화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어제 제가 매우 강조했던 안전한 사회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것도 아직도 우리가 안 없어졌다고 보시는 거죠. 그것도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우리가 행복한 한국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텐데요. 제가 한국의 방위 분담금이 지금 주한미군에서 한 40%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70%는 우리 주한미군 군속의 급여로 이렇게 쓰여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한미군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 인상이 미군에서 100% 결정됩니다. 근데 이렇게 70% 우리 한국 부담의 70% 급여로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최근 2년 동안 완전 동결이 됐어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도 급여 인상을 못 받고 있는 정말 열악하고 거기다 최근에는 또 뭐 고용 불안까지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 총리직 수행하시면서 좀 봐주실 이게 제가 관문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파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알아보겠습니다. 것을 해주시고 어제 우리 이장우 의원님께서 지방 공약을 꼭 좀 챙겨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요. 저도 지역구를 지방에 둔 사람으로서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그냥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좀 100일 내에 취임 100일 내에 좀 지방 공약을 좀 추려가지고 정말 좀 점검하셔가지고
추진 계획이라도 좀 발표를 하시고 수도권 집중률이 높은 거는 다 아실 터이고 그죠? 지방 발전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 다 아실 거고 제가 우리 박근혜 당선인께서 저희 지역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 시골에 사는 분들이나 서울에 사는 분이나 행복의 차이가 없도록 사는 게 100% 대한민국 행복 사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방 공약 꼼꼼히 좀 챙기셔가지고 총리실 내에 지방 공약 추진단 해가지고 좀 100일 내에 좀 발표도 해주시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용이 있으십니까? 하여튼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오늘 정인으로 채택된 권영애 전 안기부장이 참석을 안 해서 제가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8년도 소위 안기부 북풍 공작 사건 네. 기억나십니까? 네. 예. 이걸 수사하실 때 후보자님은 어떤 지위에 있었죠? 지청장입니다. 지청장으로서 남부 지청장. 어떤 구체적으로 좀 일하신 걸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사건 이제 부장하고 주임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뭐 보고받고 뭐 지휘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까? 뭐 그런 셈입니다. 그런 네, 셈이죠. 네, 네. 그때 안기부에 파견 나갔던 검사가 좀 너무나 지나치게 전행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잘 안 그 사건이요. 예. 처음에 제가 가기 전에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예. 수사하는 중에 권영애 씨가 자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해하고 예. 지청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가 떠나는 바람에 공석이 되니까 저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아는데 그때 파견 예. 나갔던 검사가 예. 거의 실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생각하니까 예. 아까 예. 저기 생각이 나네요. 예. 그게 어찌된 지금 예. 어쨌거나 그 당시에 특히 영남인들 근무자들 한 5, 80명이 쫓겨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당시에 이제 새 정부, DJ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 북풍 사건 수사하고 그 다수 그 당시 안기부 직원들이 많이 이제 쉽게 말해서 쫓겨났다는 거죠.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그쪽 사정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지휘 정도만 하셨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 직속 기관이 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공정거래 준석이요 하도 말만 그러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검찰 법원도 뭔가 사건 처리 기관이 있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정위는 사건 처리 기관이 없습니다. 예. 놀라웠습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으로. 더군다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대기업이 해외 공장 진출하면서 중소기업을 끌고 나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불공정을 신고했더니만 해외에서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대상이 아니다. 정말 한국에서부터 나가자 이런 계약으로 나가자 해서 나갔는데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진짜 예. 현행법에 그게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안 그러면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 법은 잘못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공정거래위는 총리님 직속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